자율신경을 지키면서도 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신경을 안정시켰던 외식할 수 있는 메뉴 5가지, 그리고 각 메뉴를 신경 친화적으로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박수현 원장입니다. 자율신경 장애로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신경 쓰시는 게 바로 식단이죠. 그런데 막상 식단을 하려고 하니까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집밥을 위주로 식단을 바꿨는데 이제 막상 외식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겠지? 혹시 밥 먹고 또 밤에 잠 설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평생 집밥만 먹을 순 없잖아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직장에서 식사도 해야 되고, 또 가족끼리 모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가 정말 곤란한데요. 예전에는 무심코 먹었던 음식들이 자율신경 실조증 이후에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식사는 우리가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는 의식주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식사 자체가 절대로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됩니다. 식사는 단순히 영양 섭취의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교류를 하거나 소통하는 방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을 지키면서도 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상담하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켰던 외식할 수 있는 메뉴 5가지, 그리고 각 메뉴를 신경 친화적으로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내일은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음식은 햄버거입니다. 내가 제목을 잘못 본 건가 싶으실 텐데요. 자, 일단 들어보세요. 햄버거는 의외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이 잘 맞는 한 끼 식사입니다. 빵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패티에는 단백질, 채소에는 섬유소가 들어있어 생각보다 균형 잡힌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햄버거가 몸에 나쁜 음식으로 인식이 된 걸까요? 보통 햄버거를 드실 때 단품만 딱 하나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세트 메뉴로 드시죠. 감자튀김 그리고 콜라가 제일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감자튀김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과 콜라에 들어있는 액상 과당은 교감신경을 폭발적으로 항진시킵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이런 사이드 메뉴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몸이 점점점 예민해집니다. 따라서 햄버거를 드실 때는 감자튀김, 콜라, 아이스크림 같은 사이드 메뉴는 반드시 피하셔야 하고요. 대신 물이나 당분이 들어있지 않는 탄산수를 곁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햄버거는 위아래로 빵이 2겹이잖아요. 이때 위쪽 빵을 덜고 패티와 채소 중심으로 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세트 메뉴를 고르신다면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먹는데요. 감자튀김 대신 샐러드를 선택하시면 가장 좋고요. 이렇게만 해도 인스턴트 음식으로 알려진 햄버거가 오히려 자율신경의 안정적인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샤브샤브입니다. 샤브샤브는 자율신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외식 1순위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경을 회복시키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샤브샤브를 먹을 때는 자연스럽게 채소를 먼저 먹고요. 그 다음 단백질을 드시고 그 이후에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순서 자체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장점은 식사 속도입니다. 샤브샤브는 음식이 익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먹게 되죠. 이 과정 자체가 소화 흡수를 돕고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스입니다. 샤브샤브에 찍어 먹는 소스에는 생각보다 당분이 정말 많거든요. 아무리 건강한 채소와 고기를 먹더라도 여기에 설탕이 잔뜩 들어간 소스를 많이 찍어 먹으면 그 효과가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제일 추천하지 않는 소스는 칠리 소스, 참깨 소스 같은 것들이 당분이 높은 편이라서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기름 소스를 자주 드시기도 하는데 이런 자극적인 소스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신경계를 긴장시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들기름, 간장, 식초 이런 조합입니다. 당분과 지방 함량이 낮고 위장에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안정되기 좋은 소스의 조합이죠. 마지막으로 샤브샤브를 다 드신 후에 칼국수, 밥,
월남쌈 이런 탄수화물류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이 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거의 정제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칼국수나 밥은 드시되 한 접시 이하로만 드시고요. 월남쌈도 이 쌈 자체가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드시지 마시고 한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시면 샤브샤브는 자율신경의 가장 이상적인 한 끼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입니다.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회는 거의 순수한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을 챙기기 위해 닭가슴살을 먹고 좋은 지방을 먹기 위해 올리브유를 따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갖춘 음식입니다. 또 회를 먹을 때 우리가 숟가락으로 퍼먹지 않고 젓가락으로 한 점씩 천천히 먹게 되죠.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소화가 어렵거나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도 좋은 식사 방식입니다. 이때 야채와 함께 쌈으로 먹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 되고요. 야채를 함께 드시면 이때 섭취되는 섬유소가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위장의 자극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가 좋은 음식이니까 회가 들어간 초밥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초밥과 회는 사실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초밥은 밥에 식초와 설탕이 섞인 양념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밥의 밥은 당분이 첨가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양념된 밥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요. 결국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율신경 회복을 위해 드신다면 반드시 순수한 회 형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회에 여러 가지 쌈채소나 야채를 곁들여 드시면 자율신경에도 부담이 없고요. 훨씬 안정적인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특유의 강한 향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지만 자율신경 회복 측면에서는 매우 우수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국장을 만들 때 콩을 발효를 시키죠. 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무수한 유익균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고요. 장이 안정되면 장 뇌축을 통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합성되어 부교감 신경이 안정됩니다. 또 청국장은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먹는 음식이죠. 따뜻한 국물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혈류를 부드럽게 순환시켜주고 소화를 돕는 동시에 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게다가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자율신경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식사를 할 때는 청국장과 함께 여러 반찬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죠. 이때 양념이 많이 들어간 달짝지근한 반찬보다는 잡곡밥, 현미밥, 나물 반찬 위주로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청국장은 과식만 하지 않으면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까운 식사입니다. 매일 먹어도 좋을 정도로 자율신경에 안정적인 음식이죠. 냄새가 좀 거슬려서 도저히 못 먹겠다 하시는 분만 아니라면 가능한 자주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수육입니다. 자율신경 실조가 있을 때 고기를 피하고 야채만 드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로 피하셔야 할 습관입니다.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는 필수이고요. 특히 60대 이상인 분들이 고기를 자꾸 줄이면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기초대사량과 평균 수명이 모두 짧아질 수 있습니다. 고기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수육은 자극적인 양념 없이 단백질만 고온의 증기로 익히는 대표적인 좋은 고기입니다. 삶는 과정에서 지방이 빠지고 단백질만 남기 때문이죠. 반대로 나쁜 고기 조리법의 대표는 튀김류입니다. 치킨, 닭강정처럼 같은 단백질이라도 튀김으로 조리하면 기름이 산화되면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며 자율신경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수육을 드실 때는 양념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소금이나 저당 쌈장을 살짝만 찍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쌈채소와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과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세요. 씹는 동작 자체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소화 활동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수육은 또 수육국밥으로 드셔도 좋고 보쌈으로 즐기셔도 됩니다. 다만 국밥으로 드실 때는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보쌈을 드실 때는 막국수나 당면,
전 같은 사이드 메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조절해서 드셔도 수육은 자율신경 회복에 이상적인 단백질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외식 메뉴, 햄버거, 샤브샤브, 회, 청국장, 수육은 우리 몸을 흥분시키지 않으면서도 맛과 영양, 그리고 만족감을 모두 채워주는 식사입니다. 식단 관리를 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통제하려고는 애쓰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는 식단은 오히려 자율신경을 더 지치게 만들고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평일에는 집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요. 주말이 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외식을 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메뉴들을 중심으로 드신다면 몸은 일주일 내내 회복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당신의 자율신경이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회복 여정에 한 걸음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